엄마, 나 또 배가 이상해. 어제랑 똑같이 먹었는데 걔 왜 또 이래? 엄마, 나 또 배 불편해. 어디? 많이 아파? 아니, 그냥 묵직해. 아이의 말에 어머니는 식탁 위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반쯤 비워진 두유팩, 깔끔하게 비어있는 계란 접시, 매일 아침 똑같이 차려주던 식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이가 식사를 마치고 나면 괜히 배가 묵직하다, 속이 불편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가 싫어서 꾀를 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말도 마찬가지였고 방학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란과 두유를 함께 먹은 날이면 어김없이 아이는 배를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두 식품 모두 신선했고 유통기한도 문제 없었습니다. 대체 뭐가 불편함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계란과 두유를 함께 챙겨 먹는 분들 중에 식후에 속이 묵직하거나 더부룩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오늘따라 많이 먹었나 보다, 내 체질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 불편함의 이유를 정확히 짚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계란과 두유, 두 식품 모두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더 완벽한 영양조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양학적으로 두 식품 모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양소의 질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유에는 트립신 이니비터라는 성분이 존재합니다.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소화할 때 활용하는 소화효소 중 하나입니다. 트립신 이니비터는 이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콩이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질입니다. 물론 시중에 판매되는 두유는 제조 과정에서 고온으로 가열되어 이 성분의 영향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원활한 분들이라면 두유 한 팩을 마신다고 해서 특별한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더해집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두유의 단백질이 동시에 위장으로 들어오면 소화기관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단백질의 양이 늘어납니다. 소화효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처리해야 할 양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위장의 운동 기능이 예전보다 약해진 분들이나 평소에도 식후 불편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 혹은 소화 기능이 아직 발달 중인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이 상황이 더부룩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등장한 아이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소화기관이 예민한 상태에서 매일 아침 두 가지 단백질 식품을 동시에 받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며칠간 아침 식단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계란은 아침 식사 때, 두유는 오전 간식 시간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메뉴를 바꾼 것도 아니고 양을 줄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간을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더 이상 배가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언제 나누어 먹느냐도 몸의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 식후 불편함을 자주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단백질 식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계란을 포기할 필요도, 두유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시간을 조금 나누는 것, 그것이 이번 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 먹고 간 먹으면 안 된다.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막으며 했던 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건넸던 말.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건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손을 내려놓았고 그렇게 이 금기는 아무런 설명 없이 당연한 상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떫은 감을 베어 물었을 때 혀가 오그라드는 듯한 그 느낌이 바로 탄닌이 만들어내는 감각입니다.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위 안에서 만나면 소화를 더디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화 기능이 원활한 성인이 계란과 감을 함께 먹는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는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위산의 작용, 다양한 소화 요소, 위장의 물리적 운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장의 기능이 약해진 분들, 소화 속도가 느린 분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닌이 단백질 소화를 일부 더디게 만드는 상황이 위장이 이미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부룩함이나 묵직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속이 편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감의 종류와 숙성도입니다. 탄닌의 함량은 감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떫은 생감은 탄닌 함량이 높고 단감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완전히 익은 홍시는 탄닌이 변환되어 떫은 맛이 사라지고 단백질과 결합하는 정도도 크게 줄어듭니다. 오래된 금기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다만 그 시절에는 단감보다 떫은 생감을 많이 먹었고 식사 직후 바로 드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맥락에서 속이 약한 분들이 불편함을 경험했고 그것이 경험으로 쌓여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원활한 분들이라면 같은 날 드셔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위장이 예민하거나 소화가 더딘 분들이라면 식사 직후 바로 감을 드시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두는 것이 더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떫은 감보다 단감이나 홍시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금기를 따르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번 장의 이야기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따뜻한 녹차 한 잔.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습관을 즐깁니다. 기름진 식사 후 속을 달래주는 느낌, 향기로운 차향이 식사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만족감.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 사이에서 녹차는 꾸준히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드신 직후의 녹차 한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녹차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앞장에서 감의 탄닌을 살펴보셨으니 이 성분이 단백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장에서 주목할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철분과의 관계입니다. 탄닌은 식품 속 철분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중 혹은 식사 직후에 탄닌이 풍부한 음료를 함께 마시면 그 끼니에서 섭취한 철분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양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발표되어 왔습니다. 계란에는 철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에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계란의 철분 함량은 소고기나 시금치처럼 철분이 풍부한 식품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계란 후 녹차 한 잔이 철분 영양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식품에서 철분을 고루 섭취하고 있다면 한 끼의 영양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철분 섭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피로감이 작거나 철분 관련해서 의사로부터 식이 관리를 권고받으신 분들 혹은 성장기 어린이나 임산부처럼 철분 필요량이 높은 분들이라면 식사 직후 바로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식사에서 섭취한 철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의 탄닌 함량은 우리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도가 높고 우리는 시간이 길수록 탄닌이 많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연하게 우려 드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녹차가 오히려 영양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녹차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그 효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 정보를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 음식도 조심해야 하고 저 음식도 주의해야 하고 그럼 대체 뭘 편하게 먹을 수 있지?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이 있고 두유는 과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고 감은 변비를 유발한다는 말이 있고 녹차는 공복에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각의 식품마다 주의사항이 하나씩 붙다 보니 먹는 것 자체가 불안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특정 음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몸 상태를 가진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세 장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공통된 실마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간격입니다. 계란과 두유를 시간을 두고 나누어 먹는 것, 식사 후 감은 잠시 기다렸다가 먹는 것, 녹차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마시는 것, 어느 하나도 특정 음식을 끊거나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몸이 소화하고 흡수하는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소화의 흐름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삼키는 순간부터 위장은 소화액을 분비하고 근육을 움직여 음식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음식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소화 시간이 길고 지방이 함께 있으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위장에
꽤 오래 머뭅니다. 이 시간 동안 위장은 온전히 계란을 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탄닌이 풍부한 음식이나 음료가 함께 들어오면 이미 진행 중인 소화 과정에 변수가 더해집니다. 반면 계란이 충분히 소화되고 소장으로 이동한 후에 다른 식품을 섭취한다면 그 상호작용의 가능성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간격이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간격의 원리는 식품 조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섭취하는 것보다 여러 끼에 나누어 드시면 소화 부담이 줄어들고 흡수 효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한 양을 적절한 간격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몸에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 이 간격의 개념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의 운동 기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뭘 먹어도 거뜬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거나 속이 무겁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방식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억지로 끊으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스트레스 자체가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반면 시간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은 식단을 바꾸지 않고도 몸의 반응을 개선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접근입니다. 금지가 아닌 조율, 이것이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의 방향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계란이라는 식품 때문이었습니다. 계란과 두유, 계란과 감, 계란과 녹차, 이 조합들이 특정 상황에서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오늘의 진짜 이야기는 계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진짜 이야기는 내 몸의 신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건강 정보는 넘쳐납니다. 검색창에 음식 이름 2개를 나란히 입력하면 수십 개의 결과가 쏟아집니다. 어떤 것은 위험하다고 하고 어떤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은 특정 조합을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어떤 영상은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가장 확실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몸입니다. 어떤 정보도, 어떤 연구도,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내 몸만큼 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계란과 두유를 함께 먹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크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식단의 순서와 간격을 조금 바꾸었더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조합인데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소화 기능, 다른 생활 습관, 다른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식단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앞으로 식사를 하실 때 몸의 반응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합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한지, 어떤 순서로 먹었을 때 가벼운지, 어떤 시간대의 식사가 다음 날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지, 이 작은 관찰들이 쌓이면 그것이 나만의 건강 데이터가 됩니다. 어떤 정보보다 나에게 더 정확한 안내서가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식품을 먹거나 엄격한 식단을 따르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에 맞게 조금씩 조율해 나가는 것,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원인을 차분히 돌아보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란은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두유도, 감도, 녹차도 각자의 방식으로 유익한 식품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 몸의 상태에 맞게, 내가 느끼는 반응에 맞게 조금씩 유연하게 조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겁주는 정보가 아니라 이해하는 정보, 금지가 아니라 조율, 그 방향으로 건강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